SNS 진짜 시작점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분들한테 딴 거 시작하기 전에 딱 이거 한마디만 일단 기억해라. 이런 거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니까 이거 한마디만 기억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는 거기는 한데 저는 결국에는 방향성을 좀 정해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결국에는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SNS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를 좀 네 단계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단계. 네, 첫 번째는 일단은 방향성에 대한 것이고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제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니치한 어떤 특이점, 목표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은지 이거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콘텐츠 기획을 하는데 이 기획에서는 결국에 내가 타겟하고 있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인식시킨다던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 할까 이런 걸 좀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 이 컨텐츠 기획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컨텐츠 제작. 결국에 제작한다는 거는 뭐 영상을 만들면 영상을 편집하는 거에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캐러셀 피드 게시물 만든다면은 디자인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흔히 생각하시는 카드 뉴스. 이런 네네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디자인이나 영상 편집 기술 이런 거를 떠나 가지고 그 컨텐츠 안에 결국에는 내가 인식시킨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이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면은 트래픽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면 내가 타겟하고 있는 고객들은 이 컨텐츠에서 뭔가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에 내 제품이나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기까지가 이제 좀 제가 SNS 컨텐츠 비즈니스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그러면은 처음에 딱 하나만 기억해라. 이거는 꼭 집어두고 가라고 했을 때 이 첫 단추가 사실 방향성이기 때문에 저는 내가 어떤 세계관 안에서 내 목소리를 어떤 내용을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가를 최대한 내 색깔을 담아서 정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러면은 생각입니다. SNS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어떤 이 방향성. 네. 그 안에는 누구를 도와줄 것이며 나는 뭐가 다르며 뭐 내가 이 계정을 통해 얻고 싶은 건 무엇이고 이런 네네. 것들이 다 기획하고 출발돼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SNS로 마케팅 해보고 싶어. 근데 팔로워가 0명이에요. 네. 제로에서 시작해야 돼. 네. 처음부터 그냥 아는 동생이 알려달라 했다고 생각하시고 네. 맨 처음부터 뭐 해야 돼요? 일단은 계정 일단 만들고요. 중요하죠. 네. 계정을 만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진 방향성을 좀 설정을 해두고 내가 결국에는 이 계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목적이라면 좀 브랜드처럼 느껴지지 않고 좀 사람 냄새가 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또 이제 스몰 브랜드를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동생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이 아는 동생이 스몰 브랜드를 운영한다 생각하고 제가 조금 말씀을 네네네.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럼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네. 제가 그냥 스마트 스토어로 운동용품 팔아요. 네. 스마트 스토어는 있고 네. 그 상황에서 SNS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형 나 어떻게 해야 돼? 네. 실제로 저보다 동생이십니다. 근데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네. 근데 그럼 그 상황에서 뭐부터 하라고 하실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에 운동용품을 파시는 분이면은 일단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세팅할 때 운동용품과 관련된 말해서 헬스 용품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그 용품을 사용을 하면서 헬스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예를 들어 컨텐츠를 앞으로 만들어서 트래픽을 좀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일단은 그 계정의 방향성을 헬스용품 사장이 직접 알려주는 헬스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거를 딱 컨셉으로 잡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제 브랜드가 그냥 고릴라 헬스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브랜드 네. 명이 네네. 왜 그 브랜드 명이 아니라
대표로 그러니까 그 대표의 포지션 인간으로 접근하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엔 이유가 있나요? 아, 그 예를 들어서 고릴라 헬스다 그러면은 뭐 고릴라 헬스로 이제 그 브랜드 계정을 만들어도는 괜찮지만은 보통의 그 브랜드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 저희 뭐 고릴라 헬스고요. 그리고 저희 그 사진 올리면서 이번에 이런 신제품 나왔고요. 맞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제품 뭐 얼마고요. 이런 것만 쭉쭉쭉 올리시거든요. 당연히 트래픽이 안 나오고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죠. 트래픽이 안 나온다 하시면 그냥 그 안녕하세요 고릴라 헬스입니다. 저희 이번에 헬스 장갑 출시했는데 이 장갑이 왜 좋냐 이걸 어떻게 보면 라이브 커머스 같은 이걸 올리면 관심이 없어요. 아, 그것도 뭐 하는 방식에 따라서 잘 만들면은 예, 충분히 트래픽을 만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약간 그런 분위기는 뭐냐면은 막 그렇게 그냥 사진 이렇게 올려놓고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그냥 제품 영상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눈에 안 가게 찍어서 올리시고 네. 그냥 제품만 예를 들어 이 펜이다라고 하면 맞아요. 이것만 그냥 쭉 찍어가지고 아니면 맞아요, 기능만 맞아요. 나요라고 가격만 나요라고. 맞아요. 그래서 조금 좀 진짜 날것의 컨텐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올리시는 그런 브랜드가 되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일단은 그 어쨌든 이 SNS를 내 마케팅 도구로 사용을 하려면은 먼저 트래픽을 만들어야 되는데 트래픽을 만든다는 거는 사람들이 내 컨텐츠를 보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그 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장으로서 뭐 이런 제품들이 있기는 한데 내가 직접 이걸 사용해가지고 헬스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컨셉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사람 처음에. 냄새라는 게 그냥 사람이 나오면 되는 건가요? 나오면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확실히 좀 사람이 직접 나오는 거에 그 반응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직접 노출하기 싫다 하면은 그냥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럼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람 냄새를 풍길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글이나 캡션이나 아니면 뭐 스토리나 아니면은 그런 컨텐츠에서 그냥 내가 제품에 대한 것만 올리지 말고 좀 내가 뭐 이런 거를 뭐 왜 이 헬스용품을 팔기 시작했는지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다라던가 그런 좀 그 브랜딩 할 수 있는 컨텐츠들 제품 배경만 알려주지 말고 제품 정보만 알려주지 말고 좀 이야기를 해라 네네네 정도로 생각하면 그런 될까요? 것도 같이 곁들여져 있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보성 컨텐츠가 있고 브랜딩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적절히 조합해 가면서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초반에는 계정 초반에는 팔로워나 아니면은 내 컨텐츠를 보는 층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정보성 컨텐츠 비율을 뭐 한 70-80% 정도로 유지를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점점 그 정보성 컨텐츠 자체가 일단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내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팔로워가 적고 좀 브랜드층이 낮더라도 반응을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정보성 컨텐츠라는 것도 내 제품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헬스 맞아요. 팁 알려드립니다. 맞아요. 헬스 이렇게 이런 자세로 하세요. 이런 진짜 도와주는 컨텐츠. 네,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쨌든 그 컨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이 봤을 때 보통 이제 프로필을 클릭하고 들어오잖아요. 보통은 통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회수가 1만이 나왔다 그러면은 1%에서 2% 정도가 프로필을 클릭하더라고요. 그러면은 1만이 나왔다 그러면은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프로필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내가 설정해둔 프로필 링크에 또 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 한 1-2% 정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내 제품을 일단은 조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고 그 전에 그 첫 번째 모수 있잖아요. 조회수 1만이라는 이거를 조금 초반에는 최대한 확장시킬 수 있도록 컨텐츠를 기획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해드려요. 자, 근데 그 모든 걸 그럼 기획을 하려면 맨 처음에 방향성을 명확히 잡고 네. 시작해야 된다. 계속 방향성 얘기를 지금까지 그러면은 했었네요. 기획과 이런 거는 뭐 좀 더 좀 이따 자세히 보고 그럼 네네. 처음에 방향성을 잡을 때 사람 냄새가 나는 컨텐츠를 만드는 걸로 좀 기획해라. 그리고 타겟이 누군지 분명히 해라. 이런 말씀 아까 해주셨잖아요. 네. 이거 왜 또 이 방향성 설정 단계에서
자문해봐야 될 질문이 있나요? 아, 결국에 내가 가진 차별점을 좀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차별점. 네, 왜냐면은 운동용품을 파는 사장들은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사장 중에서 내가 왜 특별한지, 예를 들어서 저는 보디빌더 출신인데요. 네, 그러면은 확실히 다르죠. 보디빌더 아. 출신이 헬스용품을 한다라는 거는. 네. 그럼 내가 보디빌더가 아니면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면은 뭐 다른 그 내가 가진 분명 차별점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치열하게 고민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내세워서 내가 뭐 보디빌더면 그런 전문성을 내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운동 이런 이 용품을 이제 만들고 하는 뭐 전에 뭐 대기업에 있었다던가 그럼 내가 거기 출신이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좀 전문성 내가 가진 차별점 그런 거를 좀 최대한 찾아서 그 내 색깔을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운동용품 브랜드를 만들어요. 네. 저는 운동선수 출신도 아니고요. 운동 관련 업에 일해본 적도 없고요. 그냥 없거든요. 네. 그럼 차별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뭐 만약에 운동 선수 출신도 아니고 뭐 운동 그런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배경에 분명 뭔가 차별점이 있기는 할 거거든요. 지금 예시를 들어가지고 그 두 가지가 저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분명히 그 사람의 배경에 그 가진 차별점이 있을 거예요. 그 차별점이란 게 꼭 강점이어야 되나요? 그럴 강점이면은 내가 확실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네. 전문적이다라고 네네네. 느낄 차별점이 가장 좋기는 한데 네. 만약에 그게 강점이 아니라 그러면은 약점인 경우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궁금한 점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완전 운동 몰라. 근데 완전 모르는 개 초보자인데 초보자인데도 해보니까 이건 불편하던데 이런 게 강점이 되나요? 차별점이 되나요? 완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은 그 초보자라는 그 공감대가 있어서 그러니까 나도 운동을 이번에 한번 시작해봤는데 와 이거는 초보자들이 쓰기에 너무 불편한데 그래서 내가 만들었어 라는 거 자체가 차별점이 될 것 같네요. 근데 그럼 만약에 그럼 네가 초보자가 뭘 알고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내 타겟이 아닐 확률이 클 것 같아요. 내 타겟이 아니다. 네. 오히려 좀 더 내가 가진 방향성과 주제를 니치하게 가려면은 초보자 그리고 이 사장도 초보자였구나.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방향성을 잡는 단계에서는 SNS 로드맵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향성 잡는 단계에서는 뭔가 차별점 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사람 냄새 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타겟이 누구냐. 네. 이 정도 하면 방향성은 잡힌 걸까요? 네, 그 정도면 충분히 잡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기획으로 가서 기획 단계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 프로필을 방향성을 잡았으면 프로필을 세팅을 해놨을 텐데 인스타그램 기준으로.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데 일단은 계정을 처음 이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피드 게시물보다는 릴스를 일단은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올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릴스 유저가 인스타그램에서 압도적으로 많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빅팔로워 도달 자체가 릴스랑 카드 게시물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릴스를 일단 집중해서 올리고 쉽게 말해 릴스가 조회수가 더 잘 나온다. 그쵸.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네네. 더 잘 나와요 확실히 그 카드 뉴스보다? 네, 그거는 확실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컨텐츠 이제 그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이냐. 네. 그러면은 아까 앞서서 그 정한 방향성이 내가 그 초보 헬스자한테 그 헬스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 초보 헬스자들이 관심 있고 그리고 그 도움을 받고 저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성 컨텐츠들 위주로 컨텐츠 기획을 쭉쭉 짜가지고 그거를 주제로 컨텐츠를 쭉쭉쭉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를 궁금해하고 뭘 필요로 할지 네. 이건 어떻게 알죠? 그거는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뭐 GPT나 뭐 그런 AI 툴의 도움을 받아도 음. 되고 나 이런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 하는데 이 타겟 고객은 얘네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그 궁금해하고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컨텐츠 기획을 한번 해줘라고 하면은 쭉쭉쭉 나오고 그 안에서 내가 골라도 되고 아니면 내가 평소에 그 비즈니스를 내가 운영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향하는 타겟 고객이 누구고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제품을 지금 팔고 있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뭐 초보자들이 뭐 처음에 헬스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뭐 실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 헬스 뭐 1년 차 미만은 무조건 써야 되는 헬스 용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컨텐츠 그 주제로 쫙쫙쫙 뽑은 다음에 기계적으로 계속 만들어서 컨텐츠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확실히 이 방향성 정할 때 타겟을 자세히 잘 정해놔야겠네요. 맞아요. 왜냐면은 너무 넓게 잡으면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궁금해한다는 게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궁금하지 않은 이런 게 될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누구를 그러니까 내 타겟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해야 되죠?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은 내 타겟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내 머릿속에서 정의되지가 않았으면은 그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는 거고요. 정리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 네. 근데 사실 저도 뭐 컨설팅 같은 것도 많이 해봤지만은 이 방향성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4단계 중에서 방향성, 컨텐츠 기획, 컨텐츠 제작, 그 다음에 이제 매출로 전환시키는 거 이 4가지 중에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이거를 도달시킬 거고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 머릿속에 정립이 안 되니까 컨텐츠 방향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브이로그 찍고 있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저거 했다가 근데 그것도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누구한테 이걸 하고 싶구나 이걸 점점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이 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면은 그 타겟에 맞는 컨텐츠 기획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기획은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에 보면 막 다양한 뭐 챌린지 같은 영상들이나 뭐랄까 영상의 형식 자체가 독특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런 걸 찾는 게 아니라 내 타겟 고객이 궁금해할 게 뭘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라는 좀 뭐랄까 콘텐츠 기획이라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기획 단계에서는 내 고객에게 필요한 게 뭘까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은 그 GPT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그게 컨텐츠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제작하는데 제작 단계에서 사실 궁금한 거 1번이 요새 그거 많이 얼굴 꼭 나와야 되나요?랑 목소리 꼭 나와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좀 왜냐면 이게 자기 얼굴이랑 목소리 부끄럽거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그 얼굴 안 나오게 하는데 근데 뭐 물론 얼굴과 목소리 나오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하나씩 짚어보면은 목소리는 저는 굳이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이제 컨텐츠 제작의 시간 효율을 많이 따지는데 결국엔 내가 거기다 목소리를 입힌다는 거는 그 뭐 편집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까지 그 내가 편집을 하는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콘텐츠 하나 만들 때 최소한의 시간으로 그래도 한 30분 안쪽으로는 하나를 무조건 만드는 30분이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나 스몰 브랜드한테는 더더욱 그래서 목소리 물론 들어가면은 좋지만 굳이 막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얼굴 공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외모적으로 출중하시면은 공개하면 훨씬 마케팅 효과가 크죠. 근데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굴 공개하면 좋지만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의무는 아니다. 하면 좋다. 의무는 아니다. 그러면 제작 맞습니다. 특히 근데 또 이제
특히나 이건 대표님께서 스몰 브랜드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바쁘거든. 맞아요. 예. 바빠요. 사장은 그러니까 스몰 브랜드 사장님들은 사실은 뭐 말이 사장이지 네. 내가 다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 품을 줄이는데 좀 초점을 두면은 그렇게 할 수 맞습니다. 있다. 네. 편집은 뭘로 해야 되죠? 편집은 저는 캡컷 그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저도 뭐 편집 실력이 대단히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난잡하게 안 하는 거. 그냥 뭐 디자인 화려하게 뭐 이렇게 효과 화려하게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디자인 그냥 깔끔하게만 하고 그다음에 편집은 그냥 컷 편집 정도만 해가지고 자막이랑 영상이랑 잘 붙도록. 근데 그 정도만 이제 하면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대본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그 인스타나 유튜브나 뭐 해봐라고 하면은 보통 많이 보이는 거는 유명한 사람들, 큰 사람들께 많이 보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 컨텐츠는 끝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지는 함정이라기보단 생각이 나 저렇게 못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대표님은 지금 컴팩트하게 빠르게 짝짝짝 편집하면 된다라고 하셨지만은 네. 편집이나 뭐가 효과가 들어가고 자막도 멋있게 들어가고 화려해야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게 안 해도 잘 되나요? 아, 예, 그렇게 안 해도 잘 돼요. 잘 된다는 게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네, 오. 결국에는 그렇게 딱 처음 접했을 때 와 되게 영상 잘 만든다. 그리고 비주얼 후킹도 되게 잘하고 그 다음에 뭔가 계속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게 만드는 그런 그 편집 기술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저도 많이 앞으로도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거에 뭔가 더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그 보는 이유는 이게 나한테 필요한 내용이 있나? 내가 이거 볼 만한 이유가 있나? 네, 그거를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집 기술이나 이런 것보다 텍스트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뭐 사실 그 진짜 예능 형식으로 진짜 내가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네, 저희는 지금 고객한테 말을 거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명확한 메시지만 던져주면 된다. 좋습니다. 그럼 제작 단계에서는 막 편집을 화려하게 할 생각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촬영도 그냥 그럼 뭐 폰카로 그냥. 네. 그냥 뭐 폰카로 하고 그리고 제작할 때 이제 내가 그 나만의 좀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 이 영상의 뭐 흐름이라던가 이런 거를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제목이 뜨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인식시키는 그 다음에 문장이 뜨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문장이 뜨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내용이 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CTA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헬스용품이다 이러면은 뭐 댓글에다가 뭐 이거 땡땡 남기면은 요거 바로 보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만의 좀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 편집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죠. 템플릿이라는 건 그냥 평상 내가 뭐 앞으로 영상을 몇 편을 만드는 전체적인 전개나 구조는 맞아요. 비슷하게 간다. 네네. 그럼 보시는 분들이 좀 지겨워하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그동안 많이 좀 만들어 왔을 때 이 구조가 가장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문제 인식시키고 좀 공감하는 메시지 넣고 그다음에 해결에 대한 거 넣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CTA를 넣는 게 콜 투 액션. 네. 네. 이 구조 자체는 똑같지만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들어가는 내용이나 주제나 이런 게 달라지면은 똑같다고 느끼진 않아요. 하긴 문제가 다른 문제가 들어가고 답이 다른 답이 네. 들어가면 내용이 바뀌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작 단계에서 원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 컨텐츠의 흐름이 지금 문제 인식시키고 해결책 주고 마지막에 콜 투 액션 뭐 해봐, 뭐 댓글 남겨봐, 뭐 링크 들어가봐 네. 이런 건데 이거는 뭐라고 말하면서 하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문제가 월급이 남는 게 없어. 네. 모이는 돈이 너무 없어. 네. 라고 하고 생각해보고 해결책은 그래서 부수익을 창출해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콜 투 액션은 뭘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되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프로필 링크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댓글 남기게 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걸 들어가 가지고 어떤 랜딩 페이지로 내가 보낼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업을 뭐 강의하는 그런 부업을 강의하고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뭐 내가 만든 어떤 무료 자료 같은 거를 요런 부업이 있고 요런 거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관심 있으면은 프로필 링크에 넣어 놨으니까 한번 보세요라고 한다든지. 근데 그거에 대한 매력도가 충분히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아까 문제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해결책을 사실 정말 완성을 하려면은 이걸 눌러야 되는 거예요? 누른 네. 그거는 케바케긴 한데 네. 케바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해결책을 부업에 대한 거를 알려준 월급 말고 부수익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더 벌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이런 부업이 있는데 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뭐 캡션에다가 남겨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애초에 그 좀 더 정리된 내용 자체를 준비해 놨으니까 뭐 프로필 링크나 댓글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다고 한다든지 그거는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기본 구조는 문제 인식, 해결, 콜 투 네. 액션인데 이 문제 인식 문제를 여기서 다 해결해 주는 경우도 네. 뭐 있을 수 있을 거고. 네네. 네, 만약에 그거를 더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따로 있다면은 링크를 클릭해라 네네. 라고 해서, 근데 사실 그 클릭해서 뭔가를 받아가다 보면 나의 유료 상품으로 이어질 만한 네네.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오. 그 무료로 뭔가를 나눠 주어야 나눠줄 때랑 그냥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저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음. 프로필 링크를 눌러보세요. 네.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했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클릭률이라고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요. 뭔가를 나눠주겠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누르는. 그렇죠. 일단은 뭐 저를 이제 예로 들면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그 스타터 킷이라는 거를 엑셀로 정리해 가지고 제공해 드리는데 그거를 뭐 없이 그냥 프로필 링크에 들어오면은 뭐 제가 운영하는 뉴스레터가 있으니까 한번 구독해 보세요. 이거랑 제가 스타터 킷이 있는데 요거 댓글 남기면은 제가 드릴게요. 여기 안에 어떤 게 있냐면요. 뭐 콘텐츠 만들 때 쓸 수 있는 막 사이트들이랑 그리고 어떻게 후킹하는 메시지를 넣을 수 있는지 뭐 그리고 제가 직접 스몰 브랜드들한테 운영할 때 도움이 되는 뭐 해외 사이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모아놨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한 2달 동안 2,000명이 받아가셨어요. 근데 이거 한번 받아보실래요? 하는 거랑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퍼센트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안 해보셨나요? 네, 해보진 않았는데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근데 네. 상식적으로 근데 사실 뭐 그냥 제가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한번 와보세요. 우리 집 맛있어 이거랑 네, 눈앞에다 상품 갖다 놓고 냄새 풍기면서 맞아요. 이거 드셔보실래요? 네, 드시려면 오세요. 이거랑 맞아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 예를 들어 헬스용품을 판매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냥 댓글 남기면은 이거 제품 이거 그립 잡는 거 요거 제품 제가 페이지 보내드릴게요. 이거보다 이거 댓글 남기면은 지금 그 이번 주까지만 드리는 20% 쿠폰이 있거든요. 그거 댓글 남기면은 제가 쿠폰 요거 코드 보내드릴게요. 이거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랑 또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제작 단계에서 마지막 콜 투 액션을 할 때는 뭔가 그 누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인 전환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이제 전환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댓글 남기면 이제 DM을 보내주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저는 무조건 사용을 하라고 해요. 누군가는 너무 이렇게 자꾸 팔로우 유도하고 댓글 남기는 거 너무 좀 싫다라고 맞아요. 하지만은 이거를 이 스몰 브랜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마케팅 도구로서. 내가 컨텐츠가 만약에 하나가 뭐 100만이 터졌어요. 거기서 유입될 수 있는 사람이 그거를
매니챗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안 썼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 명 중에서 한 100명이 프로필 링크 타고 뭐 그다음에 그 프로필 링크 안에 있는 또 미니 홈페이지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서 또 뭐 클릭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뭐 또 클릭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댓글 남겨서 그냥 바로 내가 원하는 랜딩 페이지로 보내는 게 애초에 들어가는 이제 수고도 적을 뿐더러 그거를 제공받는 입장에서도 클릭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완전 자동화 마케팅 도구죠. 말씀해주신 프로그램이라는 게 인스타에서 보통 막 댓글에 뭐라고 써주시면 제가 뭐 보내드릴게요 하는데 이걸 자동화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네. 이게 매니챗 사용하시나요? 네. 저는 매니챗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 소셜비즈라고 그런 사이트도 새로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소셜비즈가 뭐 매니챗의 단점을 뭘 해결한 게 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쏴준 인스타그램에서는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쏴주는 게 전환에 도움이 된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SNS 처음에 방향성 잡고 기획하고 제작하고 전환까지 신경 써야 된다. 방향성 할 때는 아까 사람 냄새 나는 걸 어떻게 할지, 차별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아까 내 타겟은 누군지. 기획 단계에서는 고객들이 이 아까 잡았던 타겟 고객이 궁금해할 게 뭔지 살짝 뭐랄까 뭐 유행하는 컨텐츠 따라간다 이런 느낌보다 그 질문을 던진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라고 하셨고, 제작 단계에서는 제작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좀 편집품을 줄일 수 있는, 특히 스몰 브랜드라면 줄여서 가자. 그래서 템플릿을 활용하면 좋은데 템플릿을 사용하시는 건 문제인식 해결 CTA로 이어지는 흐름을 사용하시고, 전환은 어쨌든 내 제품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매니챗 같은 거 이용해서 DM으로 보내면 좋다. 네. 근데 DM으로 보낸다고 다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유입되는 그 숫자 자체가 차이가 엄청 큰 모수 거리죠. 자체가. 좋습니다.